네, 그럼 오늘 나온 내용 경제부 김민혁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. 김 기자, 일단 오늘 발표된 이 후보지 사전 투기 의혹이 있는지부터 좀 따져봤다고요? 예, 아무래도 이제 LH 투기 사태를 겪었던 정부로서는 이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었을 겁니다. 네. 그래서 국토부 직원, 그리고 LH 직원, 그리고 경기 인천 도시공사 직원들을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이 3명이 신규 택지 내에 땅을 갖고 있는 걸로 일단 확인이 됐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구입 시기와 취득 목적을 따져봤을 때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 이후로는 이제 오래전에 상속을 이미 받았다거나 아니면 실제 농사를 위해 농지를 취득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. 네. 그리고 이들 공직자 사례와 별개로 2018년부터 이뤄진 3만여 건의 실거래를 또 추적 조사해 봤더니 네. 이 중에 220여 건이 불법 의심 거래로 이제 확인이 돼서 이들은 경찰청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. 네. 자, 이제 발표된 물량이 14만 가구입니다. 예.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언제 집이 지어지고 또 언제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죠?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택지 지구를 또 지정을 해서 실제 개발 계획을 또 세워야 되고요. 그렇죠. 또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또 실제로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잖아요. 보상 절차도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. 제가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이 원주민분들이 정부의 토지 보상 절차에 대해서 좀 불신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절차를 모두 극복해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한 5년 뒤인 2026년부터 이제 첫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. 또 여기서 2, 3년이 더 지나야 실제 입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. 2030년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정부가 이렇게 공급을 늘리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예. 이게 집값 안정에 좀 도움이 될까요? 예, 지난주에도 정부가 사전 청약 물량 16만 원을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. 여기에 14만 원 오늘 신규 택지까지 발표하면서 잇따라 공급책을 내놓고 있는 건데 정부는 공급 폭탄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실제 입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과열된 주택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. 실제 또 이제 금융 당국의 기조를 보더라도 점점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얼마 전부터 이제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좀 강화가 되고 있고 또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. 근데 네. 또 추가 금리 인상 흐름까지 나오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영끌, 빚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흐름이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급 계획이 확대되다 보면 아무래도 되게 청약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그럼 당장 내가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집을 살 이유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그렇죠.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임대차 시장에 그냥 눌러 앉으려는 수요가 강해질 거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전세난이 좀 더 가중될 거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실제로 수도권의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전세난이 좀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얼마 뒤에 이제 가을 이사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 이런 전세난을 막기 위해서 단기 전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부분도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. 네.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.